형산강이 불법과 탈법으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전면적인 단속이 시급합니다. 포스코의 협력하청업체 직원들은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도 임금은 더 적게 받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에 걸맞는 변화가 시급합니다. 해병대에서 헬기 레펠 훈련 도중 헬기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탑승자 4명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이 불법과 탈법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싶지만 몰래 폐수를 내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가축 분뇨 등이 덮개 없이 장기간 강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산 강변에 폐수가 콸콸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커먼 물은 악취를 풍기면서 강으로 흘러듭니다. 몰래 숨긴 관을 추적하니 배출업소는 바로 김치 공장. 기계 고장이라며 3월 중순부터 4월 10일까지 김장 과정에서 나온 폐수 390여 톤을 내보낸 것입니다. 수질 분석 결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무려 13배와 16배나 초과했습니다. 더욱이 공장에서 형산강까지 1km에 이르는 구간에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배출수 관을 묻은 것으로 드러나 의도된 폐수 배출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관 문제는 저희가 이제 여기 동네 이제 민원에 의해서 이제 좀 해결 조치를 하는 방안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게 된 일이고요. 형산강 상류에는 또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뇨가 덮개도 없이 장기간 보관되고 있으나 경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강공단의 한 업체 식당에서도 오수를 정화하지 않고 구무천으로 내보내다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집수조의 물을 정화시설로 보내는 펌프 고장이라지만 3, 4일간 무단 방류가 계속됐고 문제가 발생하자 배수구를 폐쇄했습니다. 생활 오수가 형산강으로 유입되는 수문 주변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스티로폼과 빈 페트병 등 갖가지 쓰레기가 섞으면서 물은 검게 변했고 심한 악취를 풍깁니다. 부옇게 변한 하수와 오수가 형산강으로 바로 유입됩니다. 형산강으로 가보면 불법과 탈법 행위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형산강 속살은 각종 폐수와 쓰레기 등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제248회 2차 본회의에서 포항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9,473억 원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또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운영 조례와 자동차 불법 운행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한편 박희정 의원은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 포항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상민 의원은 장애인 재난관리 대책 수립을 포항시에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이상훈 의원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포항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잔치와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포항 한방병원은 포항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들에게 무료 진료에 나섰고, KT는 VR 체험과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또 가칭 포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성명을 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발달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는 한편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실현 가능한 장애인 공약을 실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속기획 포스코 50년을 말한다 4번째 순서입니다. 포스코에서는 지난 6년간 산업재해로 10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9명이 협력하청업체 직원입니다. 이들은 더 위험한 일을 하고도 임금은 턱없이 적게 받는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포스코 산소 공장에서 질소가 누출되면서 하청업체 직원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년간 포스코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이 협력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9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력 하청업체 직원들은 포스코 직원과 달리 상대적으로 위험한 설비 유지와 시설 보수 등의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에서 일하고 있는 3만 2천여 명 중 절반에 달하는 1만 5천여 명이 협력 하청업체 직원일 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로 지금은 그 위험한 작업들을 대부분 외주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도 똑같이 외주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대부분 보면 중대재해가 하청업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고 위험은 더 높지만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은 포스코 직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2, 3차 하청업체는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극심한 임금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그리고 위험한 일들은 전부 다 저희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이런 복지나 이런 모든 혜택이 사실 원청에 비해가 굉장히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이죠. 이런 가운데 일부 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2심 법원은 포스코의 불법 파견을 인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를 중지하고 고법에서 승소하고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을 판결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루속히. 더구나 포스코 권호준 회장은 지난해 협력업체 직원의 직접 고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약속은 1년 가까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000억 원 수준의 외주비를 점차 늘려나가 이를 통해 1차 협력업체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무노조 경영으로 악명 높던 삼성도 최근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 등 협력업체 직원 8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노조도 인정하는 등 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는 변화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 그룹들 내에서도 노동조합 할 권리들이 확산되고 또 활발하게 노동조합들이 이루어져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가운데 국민기업 포스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해 경주, 울진 등 원전 주변 29개 지자체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원전 주변 지자체들은 원전 가동 상태와 환경 방사선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방사능 누출 범위와 주민 대피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손병복 자유한국당 울진군수 경선 후보는 황의주 후보가 당원 명부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흠집 내기라며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손 후보는 자신이 가입시키거나 알게 된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며 책임 당원 명부는 안심번호로 전달돼 신상 파악이 어려운데도 황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가 책임 당원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해명하라고 역공했습니다. 포스코가 중국에 솔루션 마케팅 센터를 설립하고 자동차 강판 및 고급강 판매 확대를 위한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포스코 중국 솔루션 마케팅 센터는 고급 철강제 신속한 공급과 제품 서비스, 현지 생산 가공 판매 법인과의 협력 체계 구축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 판매국으로 2020년에는 자동차가 3,400만 대로 예상되며 글로벌 시장의 핵심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해외 고급 철강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2월 베트남에 해외 첫 솔루션 마케팅 센터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생존자 가족들이 만든 가족극단 노란 리본이 경주를 찾았습니다. 4년 전 아픈 기억을 연극으로 풀어낸 건데요. 김수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픔을 삭혀왔던 지난 4년. 이웃은 또 다른 아픔이자 힘이었습니다. 돈벼락 맞아 좋겠다거나 이젠 지겹다는 말들로 상처도 받았지만 결국 이웃이 있기에 상처를 치유해갑니다. 아픈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연극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여전히 지금도 무대에서 하면서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엄마들 다 울기도 하고. 세월호 가족극단 노란 리본은 2016년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공연 그와 그녀의 옷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작품입니다. 저희가 4년 동안 버티게 해준 이웃들은 이 세월호는 이 유가족 304명만의 일이 아니다. 함께 우리 국민이 나라를 바꿔서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웃들이 많았거든요.
아픈 기억을 끌어내면서도 배우들은 시종일관 유쾌하고 발랄하게 무대를 이끌어갑니다. 전국을 돌며 공연 중인 유가족들은 공연을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에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함께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경주 신라 도자기 축제 신라의 열정 우리는 도예가를 경주 신라 체육관 앞 광장에서 만날 수 있고 2018 경주 청소년 어울림 마당은 경주 예술의 전당 옆 특설 무대에서 유영진 작가의 복사꽃 초대전이 영덕 해맞이 예술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포항가속기연구소는 오늘 재료연구소와 기술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 금속, 세라믹 등 소재 산업 분야에서 협동 연구를 하고 인력과 학술 정보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포항가속기연구소는 지금까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대구 테크노파크, LG화학, SK하이닉스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포항 남구 장기면 인근 훈련장에서 해병대 헬기 레펫 훈련을 지원 중이던 해군 6항공 전단 소속 UH-1H 헬기 한 대가 불시착했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에는 조종사 등 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허리 부상과 찰과상을 입어 해군 포항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군 6전단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같은 종류의 헬기 비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불국사 농협 직원이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주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80대 할아버지가 경주 불국사 농협 창구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현금 7천만 원을 현찰로 출금하려는 걸 농협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할아버지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신고가 접수됐다며 통장에 든 돈을 모두 인출해 지정 계좌로 입금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은행을 찾았다며 경찰은 신고자 김혜숙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공기의 질은 여전히 탁하겠고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나들이 즐기기 좋은 날씨인데요. 다만 미세먼지에는 빨간 등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나타났는데요. 내일도 나쁨 수준의 농도 이어지겠습니다.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경북 내륙에 내려졌던 건조특보가 점차 확대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 비가 오기 전까지는 산불이나 화재 예방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에 아침 기온 9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28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고 아침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3도, 낮이 되면 울릉도 23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구름 조금 끼겠고 남부 해상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는 비가 땅을 적시겠고요. 미세먼지는 비로 인해 씻겨나갈 예정입니다. 기온은 잠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